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네, 그렇습니다. 사랑극장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쌍두마차 남유정 성우님 그리고 김영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사연 저희가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네. 사연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1004호님. 이런 사랑 사연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제가 진짜 영화 같은 사랑 얘기가 있는데 한 분 더 계세요. 7812님도 제 연애사도 풀어놓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지에 써놨거든요. 그렇다면 어. 두 분이 좀 안내를 해주시죠. 우리 네, 유정 씨. 네. 인터넷으로 보내실 분들은 지라시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랑극장 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찾는 방법은 검색창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치시면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편지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극장 담당자 앞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목소리 진짜 좋다 두 분. 그렇죠. 그죠? 이거 네. 약간 주소를 고지해 주시는 건데 설렜다. 가만히 듣고 있네. 이게 뭐라고? 그러게요. 자, 오늘도 사랑극장의 결말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결말이 해피엔딩일 것 같다. 그러면 해피, 새드 엔딩일 것 같다. 새드 이렇게 보내주세요. 한동안 좀 계속 새드였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과연 해피일지 슬픈 새드일지 어느 순간에 문자 보내시면 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함께할 사랑 사연은 어떤 분이 주셨나요?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really? 예, 정말로 미국 조지아. 조지아주에서 여성분이 보내신 여기 커피 사연인데요. 유명한데. 네, 그래요? 아니 그냥 광고 봤어요. 일단은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았네. 미안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현재 정희 씨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 20살 때 유학을 다녀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9 미국에서 직장 다닐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엄마. 미국에는 외할머니도 계신데 뭐.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저기 힘들면 언제라도 돌아와. 어? 아빠랑 엄마는 늘 네 편이니까.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저 비행기 타야겠다. 갈게요. 그래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미국에 왔을 때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회사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을 알아놔야 되는데 아니야, 버스를 타야 되나? 차를 사야 되나? 나 돈 있나? 없는데. 첫 월급날이 언제지? 모르겠어.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 그때 정희를 도와줄 구세주 같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Hi 정희, do you remember me? 나 기억해? 나 왜 그 유니버시티 다닐 때 같은 강의 들었던 스티브 문. 오케이? 너 미국 왔다며. 나 지금 조지아주에 있는데 너는? 조지아주? 나던데. 정말 죽으란 법은 없네. 에이, 우리 만날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call me. 폰 넘버 남길게. 007.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이, long time no see. 근데 너는 그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얘기 안 하시니? 우린 뭐 나이 때문에 결혼시키고 그런 분들은 아니셔서. good, very good. 나는 진짜 완전 돌아버리겠어, crazy. 왜? 부모님이 뭐라 하셔? 나보고 자꾸 서른에는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정말 날마다 결혼해. Oh my god. 우리 mother and father는 American 스타일이 아니야. 나 정말 민치가 팔짝 뛰어. 그래도 곁에 계실 때 효도 많이 해. 나는 밤에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 막 울 때도 있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타국 땅에 있으니 가족들이 그리웠죠. 어느 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물어볼 거 있다. 뭔데?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 뭐? 결혼? 지금 결혼 허락 받으려고 한국 들어온 거야?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워낙에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서 다 알아요, 아버지. Of course. 그럼요. 저는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정희를 만났을 때 참새연분이라고. 아이고, 천생연분. Oh my God, sorry. 천생연분? 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살면 힘나요. 연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아우. 아휴, 다 좋은데 그래도 이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잘 살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외롭지 않은 미국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희 씨의 남편은 자주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이, 누구랑 밥 먹었어? 회사 사람들이랑 먹는다고 했잖아. 맨, 그 남자 맨 있었어? 처음에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물었을 땐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지만 나날이 그 정도는 심해졌고 어느 날은 노래를 듣다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또 물었습니다. 누구 떠올리면서 좋다는 거야? 무슨 소리? 어? 이 손 놔! 헤이, 지금 나 무시해? 어떤 놈 떠올렸냐고? 이 손 놓고 말해! 그 남자한테 웃었어? 그는 의심과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다가도 다음 날이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우, 내가 진짜 미안해. So sorry.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So sorry, please. 매일같이 싸웠던 그날들이 정희 씨는 지옥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가 생겼지만 임신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고 마침내 아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정희 씨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죠. 막상 이혼은 했지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며 남자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외가 식구들이 도움을 많이 줘서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는 있었지만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친구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대. 그분도 한번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 아이는 없고. 됐어. 난 지금이 좋아. 그러지 마.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하고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다 같이 밥 먹자. 됐다니까. 식당 잡는다? 그렇게 떠밀리듯 나갔을 때 만난 남자.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 이름 김영선입니다. 미국 친구들은 그냥 김이라고 불러요. 조용조용해 보였던 그 사람. 과연 정희 씨는 그 남자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었어 너의 아픔을 내겐 숨기고 자 일단 여기까지 들었는데 네. 일단 저희는 그 내용 자체는 너무 비극인데 네. 문천식 씨가 분한 그 너무 더러운 해외 교포 연기가 에이, 그러지 마. 나 정말 미치걸 발짝 뛰어. 영어를 한 마디도 안 해요. 발음은 다 온통 다 굴렸는데 계속 한국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어찌됐든 너무 잘해주셔서 실감나게. 그러니까 예. 의처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너무 세요. 진짜 네. 이런 경우는 공포까지 느끼고 외국에서는 그렇죠. 막 진짜 이거 되게 네. 심한 범죄잖아요. 맞아요. 폭력에서 거의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네. 근데 너무 아픈 과거를 또 이렇게 경험하셔가지고 네. 새로운 출발이 쉽지는 않으실 일단 텐데.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네. 근데 나는 그냥 자연히 만나면 되지 않나? 슬쩍. 그렇죠. 정선희 씨는 슬쩍. 자만추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네. 추구하시는데 한 명도 못 만나고 있고요. 아니 자연스럽게 만날 그 모든 기회를 문천식 씨가 인공적으로 다 바꿔놔. 절대 평생 그 사람을 못 보게 해요. 어색해서.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너무 가혹하죠. 어쨌든 자만추는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분은 어때요? 어때요?
근데 막상 이렇게 좀 상처가 큰 경우에는 쉽게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가? 네. 또 외국에서 너무 외로워서 또 힘에 버거워서 뭐 기댈 때가 필요하긴 할 것도 같은데 김영선 성우님 어떠세요? 근데 아까 난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달콤한 목소리. 킴 목소리가 너무 끌렸어. 착한 목소리. 근데 나중에 또 변태 아니야? 아니, 우리가 앞서 최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참치 연분이야 벼락해 주세요 이해를 받기 때문에 아야. 그래. 아니 근데 네. 진짜 막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이제 사시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외로움 잘 느끼는 성격 아닌데도 너무 힘들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대요.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내가 왜 여기 어정쩡한. 있을까? 막 이런. 그 고독함.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승진 기회에 있어서도 아시아 계통은 좀 누락되는 차별도 좀 많이 겪고 그렇구나. 예, 암묵적인 차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도 소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선님은 사람을 소개받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뭐 저는 이렇게 사람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서 네네. 사람 만나는 게 로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싹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무섭게 되고 이런. 꽝이다. 요새 아. 어플도 있어요. 어떤요? 그런 이제 비슷한 조건을 사람 입력시키면 어플이 되고 그 근처에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칭해주는 매칭 어플이 있어요. 예, 뭐 특정 종교면 그 특정 종교에 해당하는 분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고. 네, 잘 노력해 보시고요, 정선 씨. 그러니까 내 모든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발 그렇게 인공적으로 사방팔방 소문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자, 만들고. 그럼 우리 사연자분 쥐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면서. 정희 씨는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일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전 지난 줄거리. 제 걱정은 마세요. 힘들면 언제라도 돌아와. Hey, do you remember me? 나 스티브 문 결혼해 줄래?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잘 살게요. 누구랑 밥 먹었는데 지금 나 무시해? 이혼하자. 남편 친구 중에 괜찮은 남자가.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 이름 김영선이에요. 과연 정희 씨는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아이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네요. 엄마들이 다 그렇죠. 케빈. 안 돼. 포크 내려놔. 케빈. 저기 케빈을 제가 안고 있을게요. 식사하세요. 괜찮아요. 이리 주세요. 한 입도 못 드셨잖아요. 스테이크가 그대로 있네. 네. 근데 애가 낯을 가려서 제가 잘해볼게요. 저기 케빈 아저씨한테 올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면 무조건 울던 아이가 그의 품에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신기하네. 제가 잘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 어서 드세요. 네. 모든 것이 나무랄 데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챙겨주는 것도 자신을 배려하느라 조심스레 질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배불러. 정희 씨, 케빈은 우리한테 맡기고 잠깐이라도 걷다 와. 둘이 뭐 할 얘기도 있을 테고. 아니야. 나 괜찮아. 아우 좀 그러지 말고 좀 걸어. 크리스마스 앞두고 거리 분위기 좋잖아. 그렇게 정희 씨는 그와 함께 골목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울리는 잔잔한 캐롤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여주었죠. 오랜만에 걸어보네요. 늘 차만 타고 다녔는데. 네, 그러네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져요. 네. 그것은 정희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두려워요.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주선해 주신 분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차 좀 빼놓고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역시나 그는 배려 많은 남자라고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와의 만남은 끝이었죠. 그러다 2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거래처 바이어와 점심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Hello. Yeah. No, no, don't worry. Yes. Goodbye. 저 혹시 정희 씨? 킴. 예, 맞아요. 영선 김입니다. 저기 혼자 오셨어요? 저 약속이 있었는데 방금 취소됐어요. 와, 잘 됐네요. 난 혼자 먹으러 왔는데. 저기 우리 같이 식사할래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혼자 먹는 건 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 소개팅 자리가 아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정희 씨는 예전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미 낳고 지금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휴, 그날은 이런 얘기도 제대로 못 해드렸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그래도 가끔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는 외롭기도 하죠. 그러시겠다.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아직 싱글이라는 건가? 그래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가족? 그럼 그 사이 재혼을 한 건가? 저는 출장이 잦아서 집에 거의 붙어 있질 않지만요. 집에 거의 안 붙어 있다면 아직 싱글인가? 그래서 가족들한테 항상 미안하죠. 뭐야? 가족이 어떤 가족인데? 재혼했다는 건가? 답답해. 사실 그냥 물어보면 될 일인데 정희 씨는 그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을 외로움에 지친 여자로 볼까 봐 괜히 더 거리를 두게 된 거였죠. 제가 원래 이렇게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정희 씨를 보면 말이 막 나오네요. 지금 그냥 용기 내서 물어볼까? 정희 씨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케빈이네. 영상 통화네요. 받아보세요. 네, 그럼. 케빈. 마미, great. grandmother가 오늘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래. 엄마 저녁 집에서 먹을 거라고 전해줘. 오케이. 그때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한텐 우리 아들이 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혹시 그때 그 아기가 네, 많이 컸죠.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근데 네? 또 연락 드려도 될까요? 다음엔 케빈도 함께 만나고 싶은데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자꾸 망설이게 되는 정희 씨입니다. 아니 왜 망설일까? 그러게요. 혹시 이 무조건- 여성분 뭐 그 정우성 같은 꽃미남만 좋아하시나? 아이 그런 뭐 이렇게 상스러운 쪽으로 몰아가요. 외모 보시는 건 아니겠죠? 외모는 전화 보죠. 정선혜 씨 솔직해서 좋아요. 외모 봅니다. 네네. 저는 오빠예요. 자, 근데 어쨌든 너무 좋은 남자 같은데 저는. 그게 네. 왜 한꺼번에 또 아이랑 같이 보자니까 음. 약간 이게 덥석 예스 오케이 좋아요라고 하기에 맞아요. 내가 좀 약간 값싼 맞아요, 리액션을 맞아요. 하는 건 아닐까? 네. 내 마음에서 막 용광로가 불불 끓어도 티를 내고 싶지 않거든.
그치 그거죠. 그렇지. 네,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그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랑이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맞춰주셔야 되는데 해피엔딩일 것 같다 하면 문자로 해피, 슬프게 끝날 것 같다 하면 새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남자가 너무 네. 괜찮으니까 의심이 가네. 그래요? 아, 뭐 영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보험, 아, 세상에 뭐 이런 좋은 거? 남자도 있는 거죠. 정수기. 다단계. 다단계 뭐 아. 이런 거. 케빈 이제 키워야 되니까 교육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된다고 막 이런 거. 어. 아니야. 왜냐면 남자가 너무 괜찮아. 아, 근데 너무 괜찮은데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믿어보자고요 한번. 그래요? 네. 아, 왔다 갔다 하네 진짜. 자, 어디로 보내시면 됩니까, 남희정 씨? 네,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께 드린 선물은요? 5분 뽑아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해피냐 새드냐. 궁금합니다, 그죠? 오늘 쪼이네요. 자, 저 그러면 같으면 무조건 사겨요. 여기 네. 아까 이거 원고 지금 한 10장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사귀었어요. 아, 그래요? 이미 결혼까지 해서 차였잖아 지금. 아, 그렇죠. 아. 네. 전 진짜 참새연부. 아, 근데 첫 번째 그 스티브는 의식적인 남자 아니고 정말 좋은 남자 같아서 김영선 씨가. 네. 하여튼 문전식 씨는 이미 안 간 게 정말 다행이야. 주마다 여자친구가 있었을 거야. 주마다 53개 주. 주마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5대양 아, 6대주. 지조 있는 남자인데 막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아, 뭐가 진짜. 있다고요? 지조 있는 남자인데 지금. 처음 들어. 아이 참. 자 노래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합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예요. 잠깐만 노래가 약간 해피 같지 않은. 선인장.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많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아무래도 케빈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노력할게요. 우리 좋은 감정으로 만나봐요. 한번 퇴짜 맞은 사람한테 또 퇴짜 넣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그때는 죄송했어요. 사과 듣자고 한 말 아니었습니다. 순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정희 씨는 선하게 웃는 그의 눈매가 좋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같은 것도 피어올랐죠. 그럼 케빈에게 물어볼게요. 그래요. 저 여기 제 명함입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그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미, 뭐해? 빵야, 빵야. 케빈, 잠깐 엄마 무릎에 앉아봐. 어? Why? 있잖아. 응? 케빈이랑 같이 놀고 싶어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 하고 노는데? 빵야, 빵야. 응. 총놀이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응, 좋아. 빵야, 빵야. 아들은 해맑게 대답했지만 정희 씨는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만남이 이어진다면 아이에게 아빠가 생기는 걸 텐데 그가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날 밖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 영선 씨네. 우리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케빈하고 나오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차를 가지고 나온 김에 제가 픽업 가면 되겠다 생각했죠. 저기 케빈 태우세요. 네. 어머, 카시트도 있네요. 제 친구한테 빌렸어요. 얼른 앉혀보세요. 미리 카시트까지 빌려오는 자상한 남자. 정희 씨는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씩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을 뿐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본 지가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뒤에 아이들 먹는 과자도 사다 놨는데 보여요? 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뭐려. 케빈, 저기 오늘 놀이동산 갈 건데 타고 싶은 거 있어? 응, 안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싫어. 그래.
아저씨가 옆에서 안 무섭게 해줄게. 네. 정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놀이동산에서도 케빈은 내내 그의 목마를 타고 다녔고 엄마 나 엄청 높이 있지. 그 후로도 꽤 자주 그는 정희 씨를 대신해 낚시며 영화며 실내 놀이터며 케빈과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희 씨는 듣게 됩니다. 엄마 아빠 좀 늦는데. 아빠? 응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가 아빠라고 불러도 된댔죠. 나 아빠 좋아. 정희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소리가 마음을 파고들었죠. 케빈 어딨니? 아빠. 아빠가 먼 데서 일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 대신 맛있는 과자 사왔다. 먹어볼래? 아우. 영선 씨. 정희 씨 것도 있어요. 저 이리 와요. 그렇게 함께한 지 이제 6년이 넘어갑니다. 케빈은 10살이 됐고 여전히 그는 케빈에게 좋은 아빠이자 친구예요. 저에게는 마냥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고요. 힘든 시간 잘 견디고 나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네요. 항상 우리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선 씨,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네. 너무 다행이야. 다 박수 쳤어요, 우리, 다행이야, 그죠? 진짜. 예, 네. 맞아.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해피엔딩이 참 다행인데 정선혜 씨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내셨어요. 이제 6년 차니까 네네네. 이제 한 4년 더 있어봐야 된다. 조금 더 가봐야 된다? 해봤지만 어. 그래도 네. 저는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깨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분을 아이까지 다 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카시트에서 매너. 배너와 이 배려, 네. 섬세해. 네, 그렇죠. 해피엔딩인데 김현선님 선물 뭐 나갑니까 우리? 아, 네. 선물이요? 예, 여기 네, 보시면. 네, 네네. 어디죠? 예. 뭐 모바일 커피 쿠폰 5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전 김영선 성우님 목소리 때문에 사실 네. 완전 호감형으로 그죠? 이분이 물론 이제 실제도 그렇겠지만 완전 목소리가 저도. 난 진짜 주님인 줄 알았어. 안될때 주님이에요. 저는 느낀 게 네, 영접할 뻔. 남성이 목소리에 막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와, 그다음에 김현선님 연기 보면서 말투와 목소리에서 사람 이미지가 많이 정해지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렇네. 네. 확 그냥 넘어가네. 기대고 싶고. 그죠? 전 진짜 안 믿거든요, 잘 사람을. 근데 와, 나 이번에는 나는 진짜... 정선희 씨는 이해해.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아니 저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 문천식 씨를 매일 보잖아요, 제가. 아니 내가 어떻게 인간에 대한 불신이 격격히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직업적 아, 환경이. 정말. 근데 와, 우리 김영순 성우님 진짜 오늘 나이스 브라보 넘버원. 최고 최고. 그래도 있었어요. 뒤에 반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죠? 우리 남희정 씨 연기도 최고. 맞아 최고. 오늘은 진짜 약간 이국적인 드라마 한 편 본 느낌이라 네. 막 뉴욕의 막 그 장면도 상상이 되고 막. 아, 이게 잘은 조지아. 몰라도. 여기 조지아. 아 조지아. 아, 예, 근데 예. 외국이라고 조지아주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안 몰라가지고. 예, 그냥 뉴욕만 사진으로 많이 봤은 게. 네. 예, 너무 좋다.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See you again.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